안녕하세요.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묵자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승석의 묵자 읽기의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춘추시대 말 철기의 발달로 농업이 발전했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잉여 노동력이 발생했지만 이 노동력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전쟁이 치열해지고 장기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죽음과 공포에 내몰린 백성들에게 묵자의 사상이 설득력을 가지는 배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박 기자도 이제 묵자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점점 커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면서 그만큼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첫 시간에 묵자가 천민 출신이라는 점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전 교수님께서 그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는 바람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건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묵자가 천민 출신임을 반복하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성경에도 강조하는 말은 3번씩 반복하지요. 자, 오늘은 묵자의 출신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송나라 출신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초나라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노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묵자가 제나라 사람이라거나 인도 또는 아랍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묵자의 출신에 대해 그렇게 다양한 논쟁이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묵자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나 봅니다. 사마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묵자가 송나라 대부라고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옛날 서적에서는 묵자를 송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자가 송나라에서 벼슬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묵자가 고통에 씨름하는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한나라에 와서는 묵자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진시황 이후에 묵가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묵자 연구자들, 예를 들면 손희양, 양재초, 호적 같은 사람들은 묵자가 노나라 출신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요. 묵자 원문만 읽어보아도 그의 활동 지역은 주로 노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나라에서 3명의 대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노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노나라는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은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이 자신의 동생을 제후로 봉한 제후국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주공단인데 보통 주공이라고 부르지요. 주공은 무왕이 죽은 뒤 어린 조카인 성왕을 잘 보좌하여 주나라의 기틀을 잡은 인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나라의 봉건제도나 종법제도는 주공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주나라의 예를 잘 정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그를 최고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데요. 공자는 꿈에서 주공을 만나지 못한 게 오래되었다고 자책하며 한탄할 정도였지요. 묵자가 노나라에서만 활동했던 건가요? 묵자는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가 머무는 집에 굴뚝이 거머쥘 겨를 없이 돌아다녔다고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그가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 없이 바삐 움직였다고도 합니다. 공자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쓰지요. 그렇게 칡배 옷을 입고 남학신을 신고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는 기록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묵자 원문에도 묵자가 노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월나라를 돌아다니며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단한 역마살이 끼었던 모양이지요. 어쨌든 묵자의 출신을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뭔가요? 출신지나 국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묵자의 학문적, 사상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나라의 문물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고 지형적으로는 산지가 적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학풍이 원화하고 인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온정적인 정치 사상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쪽의 진나라와 북쪽의 한위조는 지리적으로 산세가 험준할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위협이 상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했고
따라서 억압적인 통치 사상이 꽃피울 수 있었지요. 억압적인 통치 사상이 바로 법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춥고 산세가 험한 고구려가 진취적인 문화라고 할 때 온화하고 평지가 많은 신라가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문화였던 것과 같은 거네요. 출신 지역을 따져보는 이유가 이제야 납득이 가네요. 그러면 묵자의 사상이 온정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나라의 역사적, 자연적 배경 하에서 주나라의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공자의 사상이 나왔고, 공자의 유학을 배우면서 그 한계를 절감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묵자가 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묵자는 유화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효와 충, 공손함과 자애로움,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존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또한 노나라의 학풍과 육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묵자는 노나라 출신이라는 사실로 기결된다고 했을 때 묵자의 출신 성분은 어땠나요? 묵자의 출신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의 계급적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사마천이 송나라 대부라고 추측한 이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져 왔으나 그 근거는 대단히 희박합니다. 묵자는 제자들을 추천하여 벼슬을 하게 한 적은 있지만 스스로 벼슬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잘하는 존칭을 붙일 때 성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었지요. 네, 공자, 맹자처럼 성에 자를 붙이거나 한비자처럼 성과 이름을 모두 써서 자를 붙이기도 하고, 노자나 귀곡자처럼 성과 이름을 모르는 경우 그 사람의 특징에 자를 붙인다고 하셨죠. 묵자의 묵은 성이 아니라 묵자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묵은 검은색과 관련이 있고, 검은색은 천민 그리고 생산적 노동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묵자는 당시 천안 출신의 수공업자라고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시대의 문헌에는 그가 목수라고 특정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묵자가 스스로의 지위나 신분을 묘사한 기록이 있나요? 묵자는 스스로 천민을 의미하는 빈맹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요. 북방의 천한 사람이라는 뜻의 북방지 비인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볼 때 묵자는 신분이 낮은 계급의 출신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묵자가 수공업자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묵자의 직업이랄까 생계를 위한 어떤 일을 했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묵자가 목수이면서 성을 쌓는 축성 기술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묵자를 따르던 묵가 집단의 구성을 보면 그가 수공업자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묵가 집단은 수공업자인 장인을 주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수공업자 이외에도 농민과 상인, 그리고 무당과 의사를 겸직하는 무의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층민이었는데 구성원들 사이에 동지적 단결력이 대단히 높았다고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위대한 사상가를 추론하는 거네요. 묵자의 신상 설기가 참으로 원시적이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인물이고 자료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아무리 털어보아도 온갖 추측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수공업자든 축성 기술자든 묵자와 묵가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낮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묵자 집단이 여러 부류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사회 최하층의 생활 감정과 이익을 대변하여 그것을 사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귀족을 위해 만들어진 당시의 시스템에서 묵자의 주장은 대단히 이질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배층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묵자 사상이 공자와 더불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며, 동시에 같은 이유로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후에 급속하게 사라진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의 원리, 권력의 의지와 욕망은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묵자라는 희미한 그림자의 각 부분의 형태가 드러나고 색채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묵자를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울산에서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박 기자님도 참석하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자의 출신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 내용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묵자라는 개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묵자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자는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책 이름이기도 하지요. 묵자라는 책은 총 7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현재 53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묵자의 사상과 실천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김승석의 묵자읽기 6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과 알림도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과 알림도 사랑입니다.